요게 이제 또 출제가 좀 예상되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한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또 이따가 건축 기술 지침을 통해서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요걸 통해서 공정관리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또 정립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예정 공정표 제출 및 승인 형광펜. 그 다음에 변경 공정표 제출 및 승인. 자, 계속 다 형광펜을 칠하세요. 그 다음에 공정 현황 보고가 뭐냐. 그 다음에 공사 진도 관리는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에 공정 지연 시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중간 공정 관리일. 자, 요거는 용어에도 나올 수가 있다. 용어로 중간 공정 관리일이 그렇죠. 마일스톤. 그러고 공사 기간, 뭐 공사 기한 다 똑같아요. 조정.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놓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뒷장. 자, 142페이지. 자, 오른쪽에 공정표 구성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일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공정표는 뭘로 그린다고 했어요?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 자, 그리고 기법은 무슨 기법이야? PCM.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네트워크 공정표. 자, 근데 네트워크 공정표면서 무슨 기법? PC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자, 이렇게 해서 기간을 따졌더니 A라는 루트, B라는 루트에서 얘는 8일이 걸리고 얘는 10일이 걸려. 그리고 얘는 1일이야. 얘는 1일이야. 그러면 전체 공기는 며칠인 거예요? 12일이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루트가 CP다. 크리티컬 패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법으로 쓴다. 그때 변형이 돼가지고 저기 스타트 때문이라든가 못하니까 해방을 공식으로 변형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공정표는 우리가 현재 관리하기 용이한, 그 다음에 보기 편한 네트워크 PCM 공정표의 기법을 쓴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 PCM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처럼 단위 일정이 뭐 1일인지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안 해본 공사다 그러면 이 퍼트라는 기법으로 일정을 추정을 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라. 자, 그러고 이따가 이제 EVMS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공정표 중에 지금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요 B라는 게 요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BT라고 했어. 그래서 선행 공정은 A고, 후행 공정은 D고. 자, 그래서 저런 지금 액티비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만 해도 아까 얘기한 WBS에 의해서 이거 레벨 뭐 3까지 다운 세분화하면 저 액티비티들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자, 동별로 구분한다, 뭐 공구별로 구분한다, 층별로 구분한다, 공정별로 구분한다. 몇만 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물량까지 집어넣어. 기간 정해. 그 다음에 금액까지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일정 비용 통합 관리야. 그게 EVMS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거를 엑셀 표 가지고 사람이 그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도 관리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정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리마베라
P6. 그래서 요것들도 기억을 하시라.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건설 관리하면서 자, 여러분들 좀 젊은 기술사님들 앞으로 국내가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해외든 가서 하실 수 있고 하면 PMP 라이센스 따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한 것처럼 쟤들은 도급 계약할 때 딱 정해. 공정관리 프리마베라 P6 뭐 버전 뭐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현장들의 정말 대형 현장 아닌 데는 공정관리 전담자가 없어. 근데 공정관리 나오면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진도 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공정관리 담당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해당 시점에 작업했던 물량들을 체크해서 저기다 진도를 넣어서 돌려봐서 공정은 지연이 됐는지, 그러면 공정은 맞췄는데 투입된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리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거기 보면 지금 옛날에 한번 용어에도 나왔지만 ADM, AOA. 자, 요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라.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관공사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가고 있는 공정표의 구성들은 왼쪽에 보이는 그래픽한 지금 화면, 네트워크 공정표에 그 다음에 이제 기성 누적도를 이렇게 사선으로 해놓은 거 바나나 곡선처럼, 그리고 거기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각 WBS에 의한 월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누계 보할, 금액들,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첫째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CP를 구분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 요게 핵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률은 공정별, 기간별, 누계치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내역 분계한 거를 또 보기 좋게 아래 보면 뭐 바차트 형태로도 보여주는데 뭐 그거는 넘어가고, 자, 기성고 곡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자, 누계 기성을 하면 대충 우리가 모든 현장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바나나 곡선으로. 근데 형광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둔다. 자, 하한선은 이해가 되죠? 정기술사님. 왜요? 하한선은 왜 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신다고 네 해놓고 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자, 하한선은 뭐야? 아니, 공정이 늦어져. 그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공정표 이렇게 해서 28개월 딱 짰어. 그럼 내가 발주처야. 시공사가 공정관리가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리 정기조사님은?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매일매일 체크? 아니면 지가 뭐 계약했고 지수한 건 물었고 했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8개월 후에 너 못 지켰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아까 얘기한 그게 그거잖아요. 중간 공정 관리일. 자, 영어로 얘기하면 마일스톤. 자, 그래 보니 뭐 발주처도 역할이 많고 뭐 수많은 프로젝트 뭐 관리하다 보니 매월 단위의 뭐 공정 관리는 현장에 뭐 감리 CM이 관리할 거고, 자, 나는 여기 시점을 둔다. 그래서 자, 터파기가 언제 끝나냐. 자, 그 다음에 아파트 프로젝트면 자, 지하 골조는 언제냐. 자, 그 다음에 지상층 골조는 언제냐. 자, 그러고 세대, 뭐 방바닥 미장은 언제냐. 이게 보면 주요 어떤 아파트 프로젝트의 지표다 이거죠. 자, 그러고 그때 기준 했을 때, 자, 요때 터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한선 마이너스 3%를 초과했어. 그럼 얘 앞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네. 좋아. 한 번은 내가 봐줄 거야. 두 번째. 지하층 골조 시점이 또 요건데 또 3% 초과해서 요번엔 못 봐줘. 경고장 보내는 거지. 페널티. 자, 그리고 세 번째. 못 지켰어. 업체? 네. 공사계약 타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중간공정관리일, 그 다음에 하한선. 자, 그러면 상한선은 뭐예요? 진기조사님, 상한선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하한선은 지금 이해가 되잖아. 공정이 늦어지니까 그거를 어떤 마일스톤별로 보고 발주처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를 하면서 진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성급 때문에 그랬죠. 아니죠. 상한선은 뭐야?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자, 일은 잘 되고 있어. 뭐 예전 공정보다 막 다 가. 그럼 막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가서 공기도 막 6개월 단축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야.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급속 시공이 되면 품질이 나빠지고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관리에서는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중간공정관리를 설정을 해서 그 시점별로 진도 관리를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서 관리한다. 그러고 뭐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뭐 5%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라. 자, 그리고 실제 공정표 작성할 때 아까도 설명했지만 캘린더 데이와 액추얼 워크 데이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작업일에 대한 거는 공정표에 명확히 표현을 해라. 그래서 동절기 옛날에 보면 공사 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동절기는 지났지만 한중 콘크리트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들, 아무리 뭐 가열양생 보양이고 제대로 한들, 그게 제대로 된 날씨에 치는 거 대비 그 곳곳에 어떤 콘크리트 품질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추석 연휴, 구정 연휴, 이런 게 표현돼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공정관리일 마일스톤에 대한 것들이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라. 그 다음에 아래쪽 143페이지. 자, 예정 공정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우리 김기술사님, 왜 중요하죠?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요? 네. 저기 ES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 기간이라든지 총괄 관리가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예정 공정표라는 거는 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뭐 보통 보면 도급 계약 조건에 며칠 이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지금 김기술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자, 저 공정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예정 공정표라는 거는 일정 지금처럼 비용이라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물가 변동의 지표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기술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공정표를 가지고 광급공사다 그러면은 돈을 쌓아놓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원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기성금 줄 돈을 발주처도 마련해 놓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변경 공정표는 뭐예요? 변경 공정표는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공정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예정 공정표를 짰어. 우리 이제 진기술사님이야. 그리고 발주처는 우리 김기술사님이야. 두 달 있다가 나 이거 잘못 쳤어요. 새로 만들어서 제출할게요. 변경 공정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외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물량이 늘어났으면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표를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게 변경 공정표다. 그래서
예정공정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잘 작성을 해야 된다. 주소를 따르게.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143페이지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자, 착공 초기에 저런 불확실성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 공정표 기준에서 선급금, 기성금 청구할 때 기준이 된다. 아까도 상한선 얘기했잖아요. 예? 진기술사님이 얘기한 얘기도 맞는 얘기야. 예? 어느 시점에 4개월 정도에 나는 예정 공정표에 30%의 누계 기성을 했어. 근데 일을 하다 보니 품질도 확보하고 뭐 안전사고도 없이 정말 잘 관리를 해서 계획 공정은 30%인데 실적 공정은 40%를 달성했어. 예? 그래서 30%일 때 100억, 40%일 때 예를 들면 150억을 했어. 근데 착공 초기에 예정공정표에 나는 2024년 4월에 요걸 했기 때문에 발주처는 요거 기준에서 재원을 요거밖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억은 못 받는 거야. 자, 그 얘기.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발주청의 예산 편성 자금 계획 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리고 공사 진행의 진도 관리 기준이 된다. 아까처럼 예정 공정률을 마일스톤별로 달성을 했냐, 미달이냐, 여기에 따라 페널티가 주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자재, 별도 발주 공사분과 투입 인수 인계 기준이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 중에 CP 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야, 그죠? 그 다음에 모 공사의 이제 발주분이야. 그랬더니 주방 가구, 일반 가구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를 한 거야. 근데 이놈들이라는 표현식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이 몰려서 실제 공정표에 나와 있는 기간 대비 2달이 지연됐어. 그러면 어때요? 어기술사님,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발주처에다가 쟤 때문에 2달 지연한 거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만의 임팩이 있나? 뒷공정들은 다 투입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 기간을 맞추려니 앞에서 빠진 2달 기간만큼 뒷공정들은 또 돌강공사를 진행해야 돼.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정 보고를 통해서 클레임 제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공정표에서 뭘 보여줘야 돼? 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정이 CP라인에 있다. 그래서 다른 공정은 다 가도 얘가 늦어지면 이런 공기지연에 임팩이 생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 공정선에 대한 관리, 로직 관리,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물가 변동이 생겼을 때,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됐는데, 공정률 30% 지점에 물가 변동이 생겼어. 자, 그러면, 자, 이 공정률 30%, 그 다음에 요때, 뭐, 기성, 뭐, 예를 들면 27%를 받았다. 한 3% 정도는 좀 깔고 갔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표 작성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물가 변동이 예측되면 공정표를 어떻게 작성을 해? 그렇죠. 이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뒤로 밀어 넣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미성량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공정표 작성의 어떤 그런 뭐 관습, 문제점 그런 얘기한 거죠. 그럼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일부러 늦췄는지 요걸 체크해서 또 이렇게 작성을 해야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급자재 별도방을 쭉 공정하고 동일한 얘기, 공사기한 연장 시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자, 이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 예정 공정표가 작성이 중요하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내용들 쭉 보시면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라. 촉진공정, 지형공정.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요게 이제 중간공정관리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의미는 뭐구나.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구나. 요거는 좀 오래전에 모 공사 쪽에 좀 기준이었으니까 한번 그런 게 있다. 중간공정관리일이 뭐다. 자, 그러고 132페이지. 자, 공사기간 조정.